자, 지금부터 대마 관련주 좀 볼게요. 대마 합법화 관련한 이슈가 있고, 미국 중간 선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밀어붙일 확률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나 대마 관련주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는 있어요. 추세나 흐름이 좋고. 미증시 어제 미증시에서 캐노피 그로스라고 이렇게 그 대마초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기반의 다중 브랜드 대마초 회사의 회사가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합법적인 마리아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제 27%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쫙 날아갔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날아갔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미증시의 저런 그 대마 관련한 이슈는 우리나라 대마 관련주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치매 관련주가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했죠. 피플바이오가 날아갔고 지금 떨어졌긴 하죠. 피플바이오가 이렇게 보시면 이때 날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바이젠셀이 그죠? 바이젠셀이 치료제에 좋은 효과를 나오면서 쭉 날아갔죠. 지금도 날아가고 있고 엔젠바이오, 현대약품 다 날아갔습니다. 삼진약품까지. 저건 이제 미국의 바이젠셀 관련해서 그린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 그 미국의 그런 대마 관련 회사의 급등은 우리나라 대마 관련주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너무 크게 급등했다거나 그러면 살 필요는 없는데 아직도 급등을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자리들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우리바이오를 보면 엄연히 월봉에서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앞전에 거래량의 변화가 있죠. 이때도 대마 관련 이슈로 뛴 거예요. 이 친구가 빵 떴는데 시장이 무너지는 2주간 조정을 받았고 다중바닥 끓여놓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엄연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 5일선만 깨지 않은 매수고 버텼을 땐 20일선까지 손절 라인 잡으시면 돼요. 일단 월봉 H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하향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몇 달 동안 다중바닥을 잘 보여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리가 그만큼 위험하진 않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해 볼만하다 생각해보고 화일약품이 화재건으로 이때 크게 밀렸었는데 이때가 제가 절호의 찬스라고 그랬죠. 화재건은 악재가 아니에요. 당연히 다 복귀하죠. 뭐 다른 큰 이슈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 복귀하고 날아갔는데 똑같이 우리바이오처럼 20일선까지 손절 라인 잡고 지금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그렇게 위험하거나 나쁜 자리는 아니고 역시 월봉에서 봐도 코로나 때 저점이 있던데 해도 너무할 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5개월선 10개월선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고 20주선까지는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머리지나 오성 첨단 소재는 신규 이제 그 거래 재개가 됐죠. 오늘 BNGT나 그 코오롱 티슈지나 신라 등게 거래 재개가 됐는데 그나마 요새 다행인 거는 많은 종목들이 거래 재개가 된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그동안 정지했던 친구들이 다행히 정말 다행히 거래 재개가 많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5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예셨죠? 지금 잠깐 훼손해주고 있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무조건 5선 위에서 끝나줘야지만이 다음 주에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주식은 떨어지고 맞추는 걸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A4젠으로 우리가 수익을 난 건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어제도 그랬고 노을도 우리가 수익이 좋았는데 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식을 잘한다기보다는 주식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해. 단지 그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해요. 항상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우리는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돼요. 이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않으면 뇌동매매를 하게 되고 뉴스 보고 쫓아가 사게 되거든요.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대마 관련한 그 친구들이 미국 시장에서 좋으니까 나는 오성첨단 소재를 꼭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21선에서 사시면 돼요. 21선. 자, 21선에서 매수. 깨면 손절.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21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깨자마자 손절을 못하면 이렇게 240선까지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21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에머리츠는 좀 변동 보기 싫은데 지금 예전에 뉴프라이드죠. 분봉을 보는 게 좋아요. 자, 분봉에서 30분봉 보는 게 좋은데 엄연히 아직 회복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잠깐 피했다가 약간 분봉에서라도 추세를 틀어줄 때 사는 게 맞고 HLB 생명과학도 그 대마 관련 좀 연결돼 있는데 이따 한번 볼게요. 같이 HLB 볼 때 볼 거고 EDGC가 거래량의 변화가 확실하게 생겼죠. 이 친구 대마 관련주기도 하고 나름 이슈도 있어요.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많이 떨어진 친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돼 있는데 주봉에서 5주선 즉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목표가가 20주선이 되기 때문에 순간 2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5일선 근처 매수 분할 매수할 땐 요렇게 20선까지 매수 깨면 손절 여기서 진행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진행을 해서 날아가면 파시면 돼요. 세토피아는 대마 관련주이기도 하고 나름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많이 떨어졌어요. 완전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좀 당겨볼까요?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럼 살만한 건데 오늘 뛴 자리가 어디냐면 이번 주에 뛴 자리가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수급주선. 60선 맞고 떨어지죠. 이 자리를 잘 맞고 떨어져요. 종목들이. 자, 그런데 일봉에서 보면 어제 음봉 생기고 좀 꼬리를 또 달고 있죠. 그냥 5일선 근처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BF팜텍도 대마 관련주긴 한데 원체 지금 잘 못 움직여요. 추세는 다 깨져 있고 주봉에서도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단지 이 친구가 순간 거래량이 붙어서 한번 거래량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눌러준 주먹 또 뛰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주목에 넣어놨다가 이 친구가 21선을 회복해주고 안착한 매수. 그럼 땅 때려서 어딜 가냐? 일단은 61선까지 갑니다. 그럼 목표가가 61선이 되겠죠. 우리는 주식을 단기라든 스윙을 하든 중장기라든 간에 계획을 세야 되는데 여기가 매수가가 되고 여기가 목표가가 돼요. 이해하셨죠? 목표가가 61선이고 900원만 가도 13%. 아이키오도 대마 관련주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친구 추세가 원치 안 좋아서 일단은 빼놓을게요. 일단 빼놓고 나중에 좀 추세가 좋아지거나 살아날 때. 주식에서 추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 재건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가 있습니다. 500조가 들어간대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도 호재예요. 전쟁이 초기에 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식량이죠. 식량. 그렇다 보니까 식량 관련주가 날아갔고 두 번째가 에너지가 돼요. 그 에너지가 또 날아갔고 세 번째가 식량하고 연결된 비료사료 얘네들이 돼요. 그러니까 비료사료가 날아갔죠. 무지하게 안 움직이고 전혀 거래도 없고 시장에서 아무 관심도 없는 얘네들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완화가 되고 갑자기 평화협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도로도 부서지고 건물도 부서지고 다 망가졌겠죠. 오히려 전쟁이 회복될 때는 경기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돼요. 안 그래도 돈이 돌아야죠. 우리나라 돈맥 경화가 심하죠. 지금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걸 회복해 줄 때 500조라는 돈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양책이 돼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쇠를 볼까요? 당연히 건설이에요. 당연히 도로 관련주, 철도 관련주가 당연히 쇠를 받아요. 철도 관련주가 어제 우리나라 이슈로 잠깐 떴지만 나중에 우크라 재건 이슈가 뜨게 되면 철도 관련주가 붕붕 날아다녀요. 그런데 철도 관련주가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 월봉 바닥에 있어요.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6개월, 1년 뒤에 뭐 평화협상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크라 재건 이슈가 떴을 때 바로 철도 관련주가 붕붕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단은 건설기가 빨리 떴죠. 자, 건설기를 봅니다. 건설기 먼저 떴어요. 먼저 떴는데 SC 엔진이랑 개별 이슈가 있어요. 개별 이슈가 있는데 이 친구 제가 알려드렸죠. 어제 해도 너무하다고. 이 공간에선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첫 번째 목표가가 5개월선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당연히 목표가가 되고 일단은 갔기 때문에 쫓아가 살 이유는 없지만 일단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눌림목을 준다거나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매수.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자, SY도 엄연히 그 관련주예요. 관련주인데 이 친구도 월봉의 이치는 낮은데 일단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서 주봉에서도 위치가 애매하죠. 애매해요. 지금 붕 뜨는 바람에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살 정확한 위치가 와야 되는데 어디 살 자리가 없어요. 241선이 목표가고 매수가가 5일선이 되는데 내가 목표가에 살 수는 없잖아요. 주식은 매수가에 사서 목표가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시초가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는 제가 어제 떴기 때문에 멤버한테 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5일선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 현대건설 기계는 쌌습니다. 쌌는데 지금 사시면 안 되겠죠. 자, 5개월선이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요. 자, 기다립니다. 주봉에서 우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 해놨어요. 기다렸다가 오늘 상한가를 가든 날라가든 기다려요.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쁜 자리가 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쉬었다. 그러니까 이틀 뒤에 매수하시면 돼요. 자, 우리 노을을 한번 볼까요? 노을이 날아갈 때 제가 쫓아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 자리가 돼요. 자, 얘를 날아갈 때 쫓아가 사지 마요. 그냥 이틀만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땡땡이를 그리든 뭘 하든 나한테 살 자리를 주거든요. 줬어요. 이쁘게. 줬습니다. 여기서 사시면 돼요. 다음날 사도 돼요. 좀 지겨우면 날아갔죠. 또 날아갔죠. 뭔 얘기냐면 현대건설기가 날아가든 말든 오늘 아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13%를 가든 15%를 가든 20%를 가든 내비둬요. 그냥 매물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매물대 맞고 떨어지겠죠. 꼬리 달고 또 이틀 동안 땡땡이를 그리든 뭘 그리거든요. 여기 사시면 돼요. 주식은 내동 매매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부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우리한테 수익을 줄 종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오셔야지만이 제가 내일 같은 날, 내일 이제 금요일, 목요일이죠. 아직 이틀 동안 우리는 수익 잘 낼 종목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현금 부분을 반드시 갖고 넘어오는 게 무척 중요하다. 3호개발이 제일 이뻐요, 저는. 3호개발. 이걸 떴다 왔는데, 뭐 제가 이쁘다고 이 친구가 뭐 항상 날아간다는 건 아닌데, 3호개발은 우리도 그렇고 멤버님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있구나. 제가 3호개발을 안 넣어놨을 리가 없지. 어쨌건 위로 좀 갖다 놓을게요. 이따 뺄게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3호개발은 이런 거예요. 사실 전쟁이 나서 뭐 물건을 깔려면, 건설이나 이런 걸 지려면, 건물을 지려면 도로가 먼저 깔려야지. 3호 개발에 하는 일을 자세히 볼까요? 뭐를 하나, 얘가 도대체. 뭐를 하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도로 공사를 해요. 그죠? 고속도로. 아니, 얘네들이 먼저 깔려야지. 철도하고 도로가 먼저 깔려야지 가서 뭔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 친구 시총을 좀 보게 되면 얼마냐면 이 친구만 재무 잠깐 보고 갈게요. 시총이 950억이에요. 시총이 950억인 회사가 매출이 얼마를 올리냐면 3천억을 올려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 시총의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현금 유복이 1765%, 배당 성향이 3%, 중장기 투자는 얘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갖고. 단지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져 있고 수급이 깨져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잘 모아 나가시면 어디를 가냐? 아무리 못 가도 20개선을 가게 되고 내가 주식을 3,800원에 샀는데 한 6개월 지났더니 5,000원 가 있고 6,000원 가 있고 7,000원 가 있을 거예요. 2배 이상 먹죠. 이런데 높은 데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모아가라고 그랬더니 우아향할 때 자꾸 물타기 해가지고 모아가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특히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또 떼요. 오늘도 뗐죠? 내일 같은 날 만약에 5일선만 하면 다시면 대신에 미증시를 보고 우리나라 증시를 먼저 봐야 돼요. 봤을 때 증시가 밀리지 않는다. 다시 매수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밀리는 것 같아도 지금 왜 잘 버텨주냐면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죠. 지금. 종목이나 지수나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미증시도 그렇지만 이번 주 한 주, 다음 주 한 주는 그냥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지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단기라든 단타라든 추세 전환이 돼 있는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기서 빨리 벌어놨다가 나중에 시장 밀릴 때는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우크라 채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추세가 우하향이 너무 심하면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특히 외바닥이죠, 지금 이 친구.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KH건설은 무조건 패스하고 나중에 추세가 좋아지거나 거래량이 터지면 제가 그때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시노팩스 흐름 나쁘지 않아요. 다중바닥이죠. 그 KH건설 외바닥이 아니에요. 다중바닥에 있고. 이 정도 주식은 싸요. 특히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아마 흐름이 좋아질 것 같고. 잠시 BNGT 좀 볼게요. BNGT 손대시면 안 돼요. 자, BNGT가 하한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자리 다 깼기 때문에. 물론 30분봉에서 20선 자리 버텨주는 게 이것도 깨고 있기 때문에 순간 잘못하면 하한가를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하시고 하한가 따라잡는다고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신 분이라면 당연히 손절이 맞고. 자, 서현탄메탈 잠깐 볼게요. 서현탄메탈도 엄연히 예전에 그 우크라 재건이 잘 떴던 친구인데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외바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저점이나 저번 달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고 주봉에서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일봉을 봅니다. 20선 위에 있죠. 25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타임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전부 다 저번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어디서 주식을 사고 어디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 영상 재생 목록 가시면 이렇게 건설에 대한 걸 모아놓은 섹터가 있어요. 이렇게 재생 목록에 있거든요. 이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건설 섹터를 보시면 제가 다 올려놨어요. 우크라제공 관련주들을 내가 어디서 사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드렸어요. 우크라제공 여기 보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챙겨보시고 절대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